시대를 대비하며 포항 영일만항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열린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 전략 포럼 소식인데요. 이번 포럼은 포항의 강력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이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 전략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은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대응 전략과 특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항의 산업 경쟁력을 토대로 북극항로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극항로의 기회와 도전, 그리고 한러 관계를 주제로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북극 해운정보센터를 포항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주제 발표에서는 북극항로 시대 영일만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영일만항이 북극항로의 최적 전진기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자체 최초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27년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엑스. 시는 포엑스 개관 전 우리 지역 마이스 산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열린 포항 글로벌 관광 마이스 포럼에서는 포항만의 차별화된 마이스 모델과 향후 산업 발전 방향이 본격 논의됐습니다. 지난 26일 마이스 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포항 글로벌 관광 마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 기조 강연에서는 동국대 최정자 호텔 관광 경영학과 교수가 동해안 허브, 포항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이스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발표를 하며 마이스 산업이 포항의 도시 활력을 회복시키는 재생 산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글로벌 마이스 트렌드와 포항의 거시 환경 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시장 진입 및 성장 전략이 제시됐고 포항이 가진 고유의 매력을 마이스 콘텐츠와 결합한 포항형 마이스 특화 모델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시는 포럼에서 제시된 전략을 구체화해 마이스 산업 육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포엑스 개관 준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막이 내렸습니다. 민생 현안을 짚은 5분 자유 발언부터 안건 의결까지 이 시의회는 민의를 세심히 살피며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1월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최광열 의원이 포항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에 대해 얘기했고 조민성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상백 의원은 이상고온 등으로 인한 벼 재배 피해에 대한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김은주 의원은 포스코의 사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 등을 요구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 포항시 산업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관련 실행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해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16건, 동의 출연안 35건 등 60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군소음 피해 지역 차별 철폐 및 공정 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올해 1월 개정된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11월 24일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시민안전대책회의를 가지고 산불과 한파, 감염병 등 겨울철 주요 재난에 대한 종합대응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는 겨울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해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포항시 새마을회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온정에 손길이 모여 담가진 김치 10,000포기는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3,000가구에 전달됩니다. 지난달 24일 포항시 경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교류 및 걷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양도시 협의회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철길 숲을 걸으며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되새겼습니다. 24일 경주에서 2025년 하반기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2026년 해오름동맹 광역추진단 예산 편성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추진 사업의 현황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24일과 25일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포항 미식 팝업 홍보관을 열고 포항 신미와 푸드테크, 시그니처 디저트 등 포항을 대표하는 미식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조리 로봇 시연은 포항이 그리는 미래형 미식 도시의 청사진을 드러내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25일 포항형 혁신 성장 벤처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2025 비즈니스 도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철강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포항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시는 벤처, 스타트업과 같은 민간 중심 기술 창업 생태계 구축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가 2025년 경상북도 에너지 대상에서 시군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 에너지 대상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등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며 포항시는 올해 지역 에너지 전환과 첨단 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에너지 지원 사업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나라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제정 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와 울진군이 신라의 통치 이념과 지역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국보, 가칭 신라 동해안 산비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지난 11월 29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2025 신라 동해안 산비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8일 공무원 정책기획단 및 시민정책단 아이디어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정책기획단과 시민정책단은 연구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시민 편의 증진과 도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시는 우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해 더욱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는 특별한 스틸아트 전시가 열립니다.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동빈 문화창고 1969에서 모두의 스틸아트, 손으로 읽는 포항이 열리는데요. 이번 전시는 무장의 스틸아트 전시로 주요 작품이 촉각 조형물로 제작돼 손으로 만지며 감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시민 모두가 특별한 방법으로 전시를 즐기는 기회가 될 텐데요. 스틸아트를 기반으로 한 촉각 예술 전시라는 새로운 시도, 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전시 모델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